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3월 중단한 회의를 재개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9 회계년도 주요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회계년도에도 탈북 난민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은 최근 공개한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외부에 있는 매우 취약한 북한인들, 즉 탈북민들을 지원한다면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북한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2018년 등 모두 3차례 재승인돼 202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의 정부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유엔 난민기구와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난민들을 돕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지난 3월 중단했던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다시 열어 오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인권이사회는 유럽연합, EU가 회의 중단 전 제출했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번 주 중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회의 중단에 앞서 43차 회의가 속개되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VOA에 밝혔었습니다. There are also other situations causing concern. So continued violation of basic liberties in North Korea.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의 목적을 설명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한국에 굴욕감을 주면서 미한 동맹 균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 고위 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새로운 외교적 시도보다는 도발을 막는 상황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이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한국을 거세게 비난하며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북한의 발언들은 정치적이라면서 한국에 굴욕감을 주면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심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기 때문에 도발은 수위를 조절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o accomplish that means that they cannot go into this military or as Glenn said, kinetic type response, but certainly trying to create problems between the U.S. and the ROK. 따라서 현재 시점에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동맹관계 결속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은 상태에서 북한은 핵협상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새로운 외교적 시도를 하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avoid a situation in which the North concludes that it would be useful for them to jack up their position on our agenda of things, either whether our means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or the Democrats coming into office. We don't want them to conclude that it's a good time for adventurism.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미국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prevent situation getting worse. So I think sending love letters to Kim Jong-un, stalking him, talking to them to take away any pretext for provocation.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You've got to put pressure on them, and here China becomes key. The basic fundamental flaw of the Singapore process was this was the United States acting essentially unilaterally.
전직 대북 협상 대표들은 미국 대선 전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절박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면서 좋은 결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단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1월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를 30개에서 40개로 추정하면서 북한은 핵 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0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연구소의 셰넌 카일 핵무장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이 같은 북한의 수치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일 소장은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는 유지했지만 2019년과 올해 단행한 여러 형태의 실험은 북한의 핵무기가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북핵 검증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IAEA 이사회 회의에서 IAEA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핵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개방형 정보 수집과 위성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핵 활동에 의미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관련 당사국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IAEA에 신속히 협조하며 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포함한 미해결 과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불법 활동은 미국의 전통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주요 동향이며 이에 대응한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제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코믹 전 미국 재무부 차관은 15일 스탠포드대 후보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텍사스 국가안보 리뷰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제재 대상국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절도나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 가상화폐 탈취 등으로 제재를 약화시킨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행정부가 더 폭넓은 전략 아래 제재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독자 프로그램과 신흥 기술 도래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현실적 격차를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